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what patent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기술, 어떤 특허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쓰던 플립형 플립형 핸드폰이 있다고 그걸 다시 떠올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플립형 15년도에 쓰던 거 별리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별리사님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별리사 뭐라고 할까요? 좋네요. 특허 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이 여기 보여요. 우리 아버지 쓰시는 휴대폰. 아버지 쓰시는 거 보니까 불편하게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별리사 찾아갑니다. 별리사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특허 냅시다. 자, 이거 스마트폰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별리사 찾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똑같습니다. 별리사의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각자가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허 냅시다라고 합니다. 과연 별리사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별리사의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될 것인가가 별리사들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들에게는 딱 봤을 때 특허가 등록될 것 같다면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플립형 핸드폰에 대해서 특허를 내봐야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휴대폰? 이거 팔려봐야 얼마나 팔겠습니까? 최신의 스마트폰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일수록 가치가 높아요. 우리는 지금 특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지적재산권이 특허가 좋은 신기술 특허가 있을 때 비즈니스 유리해지는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 미국 개척시대에 그랬다고 합니다. 서부가 완전히 주인이 없을 때 막둑 몇 개 던져주고서 뛰어가서 막둑 박으면 다 내 땅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막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정말 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말뚝을 받고 돌아왔는데 거기는 그러고 보니까 물이 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막인 거예요. 내가 여기다 말뚝을 왜 박았지 싶은데 누군가 가서 보니까 그냥 저기 냇물이 졸졸졸 흐르더라.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말뚝을 박았더니 거기가 진짜 오아시스인 거예요. 어디다가 말뚝을 박는 게 나을까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뚝을 박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박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기술 특허가 비즈니스 유리해지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내가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이 돼갖고 사람들이 우르르 괜찮다, 나 사고 싶어, 나 저거 서비스 이용하고 싶어 우르르 모여갖고 시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시장이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그 시장을 내가 특허로 딱 진입장벽을 막아놓고 다른 모방 경쟁사가 후발적으로 뛰어들어오지 못하는 두 단계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특허만 있어. 특허 있으면 뭐 할 거야? 플립형 특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 거, 사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디어, 그런 시장성이 있는 곳을 시장을 키워놓고 특허로 인해서 모방품,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2단계 과정을 거쳤을 때 내가 큰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비즈니스가 커지는 겁니다. 아까 김지사 사례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썼잖아요.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시장 확보가 됐을 때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특허로 막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특허가 626억이라는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로 등록받는다 이전에 돈이 드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누차 이걸 말씀드려요. 클라이언트들이 미팅하러 오시면
말씀을 꺼냅니다.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은 특허는 등록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당치 않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팔릴까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팔릴 건가? 돈이 되겠나? 좀 속대해 보이지만 그게 없으면 특허가 등록돼도 무의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일본에서 출판된 101가지 언유즈리스 인벤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제품화된 아이템입니다. 언유즈리스라고 하면 유즈리스는 쓸모가 없는데 언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쓸모 없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 제품 나왔는데 이게 과연 괜찮나라는 그 책에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뭐 머리에다가 이제 두루마리 휴지 달고 다니면서 꼭 푸는 건데 이거 만약에 제품 나오면 사겠습니까? 특허는 등록됩니다. 특허 등록돼요? 안 사요. 이렇게 특허 등록받아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특허를 생각할 게 아니라 특허로 비즈니스 생각한다면 돈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특허를 낼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이건 제가 2006년도부터 이걸 계속 사례를 낸 건데 지난주에 서울 지식자센터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 저번 시간 어제 교육했던 분도 이 사례 되던데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제 사례 뭐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 사례 제가 많이 썼거든요. 아마 뵙기시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 사용하는 볼펜입니다. 우주에서 사용하는 볼펜.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우주 경쟁을 하는데 소련이 막 우주선도 먼저 보내고 사람도 먼저 보내고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도 내가 앞장서야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딱 가봤더니 볼펜이 안 써져요. 왜냐면 볼펜이라는 거는 중력으로 잉크가 내려오는 건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잉크가 안 내려오니까 볼펜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막 강제로 압력을 주입하고 앞에서는 뭐 압력에 불구하고 볼이 빠져나오지 않게 뭐 텅스텐 가고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갖고 꼭 개발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이거 만약에 제품화 됐을 때 이거 특허는 됩니다. 특허돼요.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요? 근데 왜 없을까요, 이거? 연필 쓰면 되죠? 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주에서 연필 쓰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분진 난리거든요. 요 다음에 답을 제가 적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디어 특허의 3요소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신기술 아이디어를 갖고 비즈니스를 할 때,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돈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러면서 특허로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되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 또는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큰 것. 소비자가 원하되 시장 규모가 꽤 있어야 돼요. 아까 머리 두루마리 주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몇 명 사긴 샀는데 시장 규모가 안 커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우주에 사용하는 볼펜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시장 규모가 우주에서만 쓰는 거니까 몇 개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정말 사람들이 사려고 할까? 그리고 충분한 수요를 살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거고 시장 규모가 큰 건지는 봐주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로 독점된 모방을 막는 거. 그래, 이건 당연하죠. 특허로 등록이 안 되면 아무리 이거 시장 키워놔도 남들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약간 지금 제 드리는 얘기에서는 뒤로 빠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인데 더 중요한 건 돈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것이고 시장 규모가 큰 거고 독점된 모방을 막는 것이냐. 먼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아이디어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불만, 불편, 고통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을 많이 느껴요. 불편해요. 불만이 있어요. 이런 거 해소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건데 왜냐면 사람은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쾌락 이전에 고통에서 탈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 더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좋은 아이디어 떠올릴 때도 내가 살다가 이거 불편해, 이거 개량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나아가서 기존의 것보다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1,000원에 요만큼을 가졌는데 이제는 1,000원에 요만큼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 것도. 또는 그전에도 이럭저럭 살았는데 기존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기존보다 기존에 몰랐던 행복을 느끼는 뭐 이런 것들도 좋은 특허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저거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전에는 없이도 살았는데 있으니까 좋네 하면서 이거 저 파이저에서 나오는 V로 시작하는 그 약인데 성인용약. 대표적으로 이제 특허계에서는 이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없던 행복을 행복약이라고 하죠. 우울증하고 이런 발기부전체를 주는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해갖고 이런 행복한 장점을 제공하는 것에 좀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 줬을 때 사람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고 그 뒤에는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효율을 제공하고 행복한 장점을 제공하고 이 세 가지는 또 나중에 다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느냐에 관한 답이 되기도 하는데 마법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느냐 또는 사람들의 좀 더 월등하게 효율을 제공을 하느냐 또는 보다 나은 행복한 장점을 제공을 하느냐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큰 아이디어냐 이거는 당연히 소비자 선호가 높을 때 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기술 수명이 많이 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잠깐 대왕 카스테라처럼 6개월 팔았더니 끝나더라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적어도 교촌치킨처럼 6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오래 갈 것이다 그런 게 시장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오래된 것보다는 최근에 히트하기 시작한 게 좋습니다. 요즘 특허적인 측면에서는 볼펜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상화폐 개발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죠. 가상화폐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보안 방법에 관한 특허가 낫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안 방법은 최근에 히트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핫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우르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경쟁에 관한 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히트하기 시작한 것 이랬을 때 시장 규모가 의외로 커집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실제로 특허청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해요. 시장성이 충분하느냐라는 것을 소비자의 선호가 높냐, 기술 수명이 많이 남았냐, 최근에 히트하기 시작했냐 이게 개념이 좀 막연하긴 한데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을 대략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애들이 몰려있구나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는 체크를 하면 시장 규모가 파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을 막아내는 특허다라는 거는 특허 쪽 강의에서는 너무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권리 범위가 넓고 다른 공직기술하고 다른 알려진 산행기술하고 틀려서 내가 정말 획기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특허가 없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조 다만 이쪽을 다 독차지한다. 이랬을 때 좋은 특허라는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이래저래 많이 들으실 내용이니까 하여튼 좋은 특허일수록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시장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또 특허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근데 엄밀히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좋은 신기술 아이디어냐라고 했을 때는 돈이 되냐, 특허로 보호가 되냐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개념이 더 도입이 돼야 됩니다. 누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과연 이 비즈니스에 적합도가 있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 자동차 만들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은 턱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투자도 안 해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되니까 여기저기서 돈 빌려주고 해봐라 하니까 추진력도 있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제가 10년 넘게 많은 클라이언트 만나다 보니까 큰 표본에 의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특허 한 1000건 다뤘습니다. 특허를 1000건을 다뤘다면 만난 분은 몇천 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딱 얘기 좀 나눠보면 어느 정도 이분이 그룹핑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기술 특허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특허로 독점이 되느냐. 근데 돈이 되느냐라는 거는 약간 경영적인 맹세에 관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팔릴까? 야 이거 팔리겠다. 돈 되겠다. 이거는 기술에 관한 게 아니라 어떤 시장성의 가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영적,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특허로 독점이 되도록, 보호가 되도록 어떻게 수단을 제공할 것이냐는 약간 좀 기술적인 엔지니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각자 혹시 뭐 미리 보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한번 왼쪽에서 나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오른쪽에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왼쪽은 몇 개, 5개 이상이 되냐, 오른쪽은 5개 이상이 되냐를 가지고서 제가 4가지 그룹을 나누겠습니다. 각자 한번 좀 봐주십시오. 자, 원래 같았으면은 참 충분한 시간을 두르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손을 들게 해갖고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자, 대략적인 가늠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요. 여기서 혹시 왼쪽 또 5개 넘고 오른쪽 또 5개 넘는다 하시는 분? 네. 이런 분이 정말 비즈니스에는 유리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똑똑한 분이십니다. 일단 비즈니스에 유리하신 분이에요. 야 이거 돈 되겠다. 본능적인 냄새도 맡으시고 다음에 글을 나오는데 첫 번째 타입이십니다. 야 이거 돈 되겠다. 냄새도 잘 맡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자라는 수단도 잘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야, 진짜 돈이 되는 이게 돈이 된다라는 좀 제시도 좋고 야 이거 특허로도 보호가 되도록 아이디어가 괜찮게 나와요. 이런 분들은 베스트입니다. 더할 나위 없어요. 두 번째 타입. 이분들은 야 이거 팔리겠다. 근데 정작 이거를 어떤 특허로 될 만한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지가 좀 힘들어하세요. 네, 그러면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딱히 여기서 나오는 답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괜찮아요. 또 좀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 찾아가서 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보면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제시하면 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 힌트 하나 드리면 금방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술에 대해서 조회 있는 사람 찾아가셔서 좀 의논만 조금만 하시면 금방 좋은 아이디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이 분이 좀 우리로 얘기하면 장인정신 가진 옛날로 치면은 다듬이 방망이 깎는 놈이 이런 분이십니다. 참 열심히 깎으세요. 왜 깎는지를 몰라요. 깎다 보니까 방망이가 소중하실 뿐이에요. 근데 안 팔려요. 이런 분들이 조금 이거 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 하면은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팔릴 거야. 이런 분들은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진짜 이거 뭐 하나 꽂혀갖고 6개월 동안 붙으셨는데 나중에 땅 꺼내보면 아까 머리 쓴 휴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간 들이기 전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때? 라는 조언을 좀 주변에 센스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타입은 여기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런 분은 열정은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신기술 비즈니스에 뛰어드시면 열정은 있는데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선택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될지도 가늠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여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진짜 답을 잘 못 찾으세요. 이런 분들은
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좀 전문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좀 상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혼자서 열정만 가지고서 여기 쿵 저기 쿵 저기 쿵 하다가 시간 낭비하시고 돈 낭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네 번째 타입은 조금 분발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거 저자 강연 신청하는데 어떤 분이 무한동력에 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답글 쓰신 분 계시는데 혹시 여기 계시나요? 두 번째에 있는 분들이 좀 보면은 무한동력을 연구하시는 분들 두 번째 타입이 많으세요. 자,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건 한번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손도 안 되는데 계속 돌면서 계속 전기를 뽑아내요. 이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이과 계열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연력학 법칙에서 너무나 쉽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무한동력 글자 나온 순간 거절 때립니다. 근데 실제로 무한동력 개발하시는 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속된 말로 이제 휴전선이 있는 데를 터널 길게 뚫어요.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로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밀물일 때는 동해에서 서해로 터널 타고 쭉 하면서 전기 뽑아내고 썰물일 때는 서해에서 동해로 쭉 전기 뽑아내고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된 게 있어요. 끝내주죠. 뭐 무한동력 뽑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걸 개발하시는 분이 많은데 좀 이런 분들이 싶어요. 진짜 어떤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타입의 분들은 내가 이런 과제를 갖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좀 기술적으로 아는 분들, 좀 이제 조금 안다라는 사람한테 나 이런 거 좀 개발하려고 했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고생 안 하세요. 무한동력 개발하시는 분 보통 10년 정도 잡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주관적 요인까지도 내가 어떤 성향이냐 따라서 만약에 타입 1이면 정말로 뭐 좋습니다. 베스트고 만약에 두 번째 타입인데 하나 잘하는데 그냥 조금 내가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 그러면 약간 기술적인 전문성 가진 좀 기술적으로 똑똑하다 뭐 아는 거 많다 아니면 두 분 콜라보 해도 괜찮습니다. 두 분 콜라보 하시면은 효과 끝나주게 나와요. 그래서 서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거 인지하시고 내가 부족한 거 다른 사람한테 장점 취하시면 그러면 좋은 성과 낼 겁니다. 스타트업 할 때 뭐 기술 평가 같은 거 들어가면 우리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이 팀이 팀워크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리더는 비전 제시가 좋다. CTO 기술이사는 정말 뭔가 아는 게 많다. 그리고 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정이 넘친다. 뭐 이런 조화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 어떤 타입에 속한지는 그냥 좀 파악을 하시고 그냥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 알고 있던 거 좀 부끄러워서 이번에 끊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제가 16대는 분발이 얘기하는